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수근입니다. 이번 강의는 재밌는 연산을 가져올게요. 보통 5개 이익을 얻고 5개 손해를 보면은 당연히 제로가 되는 거예요. 5,000원의 손해를 보고 5,000원 이익 봤으면은 손해 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뇌는 달라요. 뇌는 5개의 이익을 보고 5개를 손해 봤으면요, 이익은 이익대로 남고요, 손해는 손해대로 남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뇌에 5개의 데미지를 주고 그래서 불안해서 5개의 이익되는 걸 하면은 도움이 될까? 제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 시기에 제가 변형계를 먼저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원래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유아기에는 변형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학령기에는 이성의 뇌를 발달을 시켜요. 근데 이성의 뇌가 유아기 때도 기본은 성장해요. 그게 지금 어머니들이 하는 애들 영어나 또 한글 읽기나 또 수학 연산, 이게 아니고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예절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에요. 야외나 공공장소가 떠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위한 이성의 뇌가 자라는 거지, 공부하는 이성의 뇌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학습지나 이런 데서 와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 규범들, 예절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저렇게 하면 잘하는 거고. 아무 데서나 애들이 똥오줌 싸면 돼요? 안 되잖아요. 똥오줌 쌀 때는 화장실 가서 싸야 되는 거고, 아무 데서나 대여섯 살짜리 애들이 옷 홀로당 벗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고, 아이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누구를 때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판단이에요. 누구한테 맞으면 나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아이들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판단이지, 이 판단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누구를 때리면서 즐거워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지, 유아 아이들한테 국수 연가사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 그 이상의 것, 조기 교육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은 하긴 하되 그에 대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자네 공부 많이 시켰다고, 이제부터 운해 공부를 늦었지만 하겠다 해서 6살 때부터, 그때부터 애들을 음악학원 보내고 놀이학원 보내고 운동학원 보내고 그리기 만들기 학원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이가 성장할까요? 이런 만들기나 그리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성장할 때가 2세부터 4세 때까지, 그러니까 24개월부터 8개월, 50개월 이때까지예요. 근데 그 기간 다 건너뛰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하려고 하면 애들이 될까요? 안 돼요. 되긴 되되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놀지도 않는 애들을 무작정 학원을 보내요?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학원 자체 시스템이 좌뇌식이에요. 운해 학원도 좌뇌식이에요. 그래도 학원 선생님들마다 운해 교육을 시키는 학원이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 서울 강남권에는 다 좌뇌식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운해 교육을 하는데 좌뇌 교육을 하고 좌뇌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학원마저도 좌뇌 학원이 되는 거예요. 보통 변형계 부분은 운해에서 담당해요. 그래서 뇌의 발달 과정이 운해 다음에 좌뇌라는 게, 운해가 많이 발달돼야 변형계가 많이 발달되고요, 좌뇌가 학교 간 이후부터 발달을 해야 이성의 뇌가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건너뛰거나 반대로 하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뇌에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성의 뇌를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도와준다고 운해를 발달시켜봐야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이 잘못된 교육 같은 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아기 때 좌뇌를 오만큼 성장시켰어요. 여러 개 있겠죠. 뭐 책 육아를 한다든지, 또 그거 외에 아이들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또 영상을 보면서 아이를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패드학습 같은 거죠. 또 아이가 해야 될 그 레벨 이상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지. 6살, 7살 됐는데 곱하기를 가르친다든지, 그 이상에 해당하는 걸 가르친다든지, 아이가 한참 상상 공상을 해야 될 시기에 과학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운해가 발달하지 않은데 그거를 건너뛴 학습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운해를 발달시킨다고 어린 유아 시기 때부터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늦었다고 6살 이후부터 막 학원을 보내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좌뇌 부분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5 미만을 해놓은 거예요. 왜? 아이마다 다르니까. 아이마다 5개를 알려주면 5개를 아는 아이가 있고요, 또 5개를 알려주는데 그걸 다 흡수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해가 망가지든 운해 교육을 안 시키든 변형계가 망가지든
아이들이 가르쳐 준 것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 영재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준 대로 하거든요. 변형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이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30대 엄마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인스타예요. 인스타에다가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스타를 끊어야 돼요. 인스타만 딱 끊고 주변 엄마들하고 이런 학습지 이런 데가 딱 끊고 딱 36개월만 아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아이가 다 멀쩡하게 커요. 근데 그 전부터 인스타 보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전집으로 싹 돌리고 아이들 공부를 위한 딱 준비 작업을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00% 애들이 망가져요. 유아기 때 안 망가지더라도 학령기 때 망가져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성의 뇌는 약간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원래 좌뇌 스타일 같은 애들은 많이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는 플러스 5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증가하니까는 아이들이 이성에 관련된 뇌가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이것들이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 것만큼 변형계는 쭉쭉쭉쭉쭉 망가져요. 신기하죠? 변형계가 만약에 맥시멈이 1000이에요. 그러면 1000이 될 때까지 아이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망가지기까지 가더라도 아이는 똑똑해 보여요. 오히려 더 많이 시켰으니까 엄청나게 똑똑해 보여요. 그런 거예요. 뇌라는 게. 그리고 나서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아기 때 약 6세에서 7세경에 왔을 때 변형계 부분이 더 빨리 망가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성의 뇌가 많이 발달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좌뇌형 아이들이 5를 가르치면 5를 아는 거고요. 우뇌형 아이들은 5를 가르쳐도 1을 받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스트레스 받은 것만큼 변형계가 망가져요. 아이가 재밌어서 해요? 재밌어서 하지만은 발달하지 말아야 될 뇌를 지금 건설 중인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아이가 이성의 뇌를 20층까지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한 5층 정도 올라갔는데 입주를 하는 거예요. 공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입주하니까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 따라서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건설이 더 빨라요. 건설이 더 빠르니까는 입주가 더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똑똑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공사를 할 인부 있잖아요. 운해해야 될 인부를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입주하니까 공사하기가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은 입주해 있고 공사하기 힘드니까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LH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건물 공사를 원래 좌뇌형 아이들은 20층까지 해야 되는 거를 운해형 아이들은 기껏해야 10층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건물 갱신이 짓고 있는 와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건물 공사도 방해가 되고 살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지. 그런 현상이 발생돼.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 6세에서 7세에 이성의 뇌도 망가지고요. 변형계도 완전히 망가져 버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6세에서 7세에 나오는 게 ADHD. 그러니까는 뭐예요? 후천성, ADHD, 전조 증상을 보이게 돼요. 조기 교육하면 운해형 아이들은 후천성 ADHD, 전조 증상을 보이는데 이게 ADHD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후유증으로 나와요? 경계선 지능 후유증으로 나오는 후천성 ADHD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이미 경계선 지능까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좌뇌형 아이들은 원래 좌뇌였기 때문에 건물이 빨리빨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주 양도 더 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데미지가 천천히 망가져요. 근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찍 망가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약물 치료가 들어가요. 약물 치료든 센터 치료든 치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운이 좋으면은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ADHD에서 A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공부시키는 이유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아이가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엄마들이 편해져요. 엄마가 일할 때 야 가서 책 봐 그러면 되잖아. 그게 꿈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엄마들. 그거를 위해서 했다가 아이가 망가져 버리면은 아이 데리고 센터 가려고 엄마 인생도 망가지고 아이 인생도 망가져요. 조금 편하려고 한 2년 정도 편하게 한 이 교육이 나중에 아이랑 학교 다니는 내내 센터 다녀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단은 요 아이를 볼게요. 좌뇌형 아이를. 그러면은 학령기에 들어갔어요. 1, 2학년이 됐는데 1, 2학년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은 걸 시키겠죠. 이렇게 많이 학습한 아이들은 아이가 1, 2학년 되면은 벌써 3, 4학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도 하고요. 영어도 이미 중급 레벨 이상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거의 쉬질 못했어요.
그나마 학원 다녔던 이것도 아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엄마가 시키니까 강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뇌가 발달한 게 아니라 다 강제적인 좌뇌 교육이 돼버렸어요. 학년기 들어가니까는 아이가 더 많은 공부를 해요. 근데 우뇌 쪽 관련돼도 시키긴 시켜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재밌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와중에 재밌어서 하는 건 있죠. 하나는 재미없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재미있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아 이게 재밌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재미있게 느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싹 다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가 뭐가 생겨요? 불만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러면 데미지가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재밌는 게 생겼어? 불만이 생겨요. 다른 거 다 하기 싫어요. 왜냐? 아이는 뇌가 인제 1, 2학년 8살짜리 뇌예요. 9살짜리 뇌예요. 근데 엄마가 시키는 거는 12살짜리를 시키고 있어. 11살짜리 걸 시키고 있어. 아이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은 공부라는 걸 자체를 하기 싫고 책만 보면은 토가 나와요. 그런 형태인데 하지만 이때는 엄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엄마 말이 곧 법이에요. 아직 반항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시켰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긴 하는데 왜 하기 싫어라는 왜라는 말이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애들이 몰라 그냥 하기 싫어 짜증나 이런 단답형으로 짜증을 표출을 해요. 그러면은 바로 스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반항하네? 더 시켜. 그러면 이때부터 아이가 그래도 시키긴 시키니까는 성장을 해요. 근데 그만큼에 해당하는 효과는 안 나와요. 이 와중에 변형계는 위험 경고 상태로 와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가 돼요. 자, 이거를 무시하고 또 시켰어. 3, 4학년 됐는데 더 많이 시키는 거야. 애는 지금 폭발 직전인데 또 시키는 거야. 더 많이 시켰어. 그러면은 이때 되면은 운에 공부할 시간도 없어. 공부하느라고. 쉬는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는 힐링이 없는 거야. 공부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 이성의 뇌도 고장나기 일부 직전이 돼요. 이게 위험 경고 상태에서는 그나마 이성의 뇌에서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강력적인 나쁜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이성에 대해서 컨트롤을 그나마 좀 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스트레스 작용으로 이성에 대해도 경고 단계에 들기 때문에 변형계가 이미 위험 경고 단계에 왔는데도 무리하게 시키다 보면은 이 변형계에서 작동하는 나쁜 호르몬들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공격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를 저지를 못하고 코르티솔 호르몬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런 뇌의 해마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성의 뇌도 경고 단계에 들어가고 이미 변형계는 고장이 나가지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엄마가 약을 먹여가면서 또 시켰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여가면서 또 시키는 거야. 5, 6학년 때 또 시켰어. 아이가 떨어져? 그래 알았어. 옛날에 너 5개 했던 거 이번에 10개로 늘릴게. 이러면서 더 많이 시켜버리는 거야. 운에 할 시간 없어. 너 쉴 시간 없어. 더 공부해. 더 시켜버렸어. 그러면은 이 이성의 뇌도 위험 단계에 들어서요. 변형계는 이제 복구 불가 상태로 돼요. 얘는 평생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아니면은 완전히 우울증의 상태가 이상한 아이가 돼요. 이성의 뇌도 위험 단계라 이제부터 얘도 경계선 이하 단계로 떨어져요. 경계선 이하로 단계로 떨어지면서 이 감정 조절을 못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운이 나쁘면은 부모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때릴 수도 있고요. 부모를 부모로 안 보고 나를 괴롭히는 악마를 보게 돼 있어요. 가끔 금쪽이 보면은 5, 6학년 됐는데 엄마를 잡아먹듯이 하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유아기부터 3, 4학년 때까지 공부로 스트레스를 주든 아니면은 말로 스트레스 주든 별의별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5, 6학년 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엄마를 보면 공격을 하는 거고 욕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애들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면서 6학년에서 중1 때 되면은 공부를 시키든 안 시키든 이때 최종으로 뇌가 완성이 돼요. 성인이 쓸 뇌로 완성이 되는데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은 시냅스 신호가 재구성이 돼요. 마지막 재구성돼요. 이때 안 쓰던 거는 다 잘라요. 그나마 쓴 거 있잖아요. 쓴 거 그것만 올려요. 근데 이렇게 공부만 시킨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두정엽이 발달 안 해서 생각 상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생각 상상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다 암기식 이성의 뇌만 발달을 시켰기 때문에 암기식 전두엽만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두정엽을 쓸 줄 몰라서 얘가 생각 상상이라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시대로만 움직였어. 그래서 이쪽 신호를 다 끊어요. 측도요. 남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엄마랑만 대화를 했어요. 그것도 엄마가 시킨 거 하기만 했고 대충 보면은 아이들이 읽기
읽기, 쓰기만 했기 때문에 말하기, 읽기, 쓰기만 했어. 듣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상대방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거라고는 맨날 영어책만 읽었어. 혼자 얘기만 중얼중얼 했어. 아이가 지금까지 놀아본 적도 거의 없어요. 공부만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듣기 능력이 떨어져요. 듣기도 끊어요. 이때부터 아이는 남말을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자기 주장 고집이 진짜 강력한 사람이 돼요.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성인 중에서 온고집들 있잖아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남 얘기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기 교육을 해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시각적 이런 것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공부만 시키다 보면 또 눈도 나빠져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런 보는 시야도 좁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렇다고 이성애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전두엽도 발달을 해야 되는데 전두엽이 발달을 하면은 그나마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정엽이 망가졌으니까 지식이라는 건 없어요.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엄마 판단조차도 못하는 마리오네트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뇌가 다 뽀가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공부를 학령기부터 시켰을 때랑 유아기부터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들이 뇌가 망가지는 게 더 빨라져요. 학령기부터 시키면은 학령기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랑 이제 같이 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정상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령기 전에는 주로 운해에 관련된 거 만들기, 그리기, 음악 아니면 나가서 뛰어놀게 하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안 준다든지 매일 키즈 카페를 간다든지 이런 거를 시키다 보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즘 유치원도 문제가 되고 어린이집도 문제가 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피해서 갈 때도 별로 어쨌든 간에 6개월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책류가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16개월이 지난 다음에 특이한 현상이 발생돼요. 아이들 뇌 타입이 분리가 되고요. 그때부터 애가 공부할 아이인지 잘 노는 아이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특이한 재능 보이는 게 24개월부터 운해 쪽에 관련된 걸 여러 가지 노출을 시켜주면은 아이들이 그 중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아이들한테 책류가든 또 공부 위주 또 낱말 카드 위주 이런 식으로 공부 위주로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36개월 전후에 보이는 이런 재능들을 안 보여요. 숨겨져서. 그리고 36개월 전후로 나오는 문제점들. 아이들이 여러 문제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조기 교육을 하면은. 2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언어 지연이 온다든지, 또는 36개월 때 갑자기 이상 행동들을 한다든지, 36개월 전후로 아이들이 자폐 증상을 보인다든지, 이랬을 때 원인 찾기가 힘들어요. 정상적인 육아를 했었을 때는 아이가 문제점 찾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교육들이 많이 들어가면 원인 찾기가 힘들어져요. 아이의 뇌 타입조차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는 앞으로의 교육이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문제 성향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원래 코로나 전에는 기본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가 많이 생긴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유아기 때부터 특히 36개월 이전부터 시키면은 36개월 많은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학령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유를 다니거나 영어를 많이 하면 좋은 의과대 간다는 게 공식처럼 지금 퍼져 있죠. 다 가짜 정보지만은. 또 수학 중에 뭐 연산이 수학이다라는 그런 찌라시도 또 믿고 계시고요. 어쨌든 그걸 지금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뇌에도 공식이 있어요. 왜?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뇌는 뭐 미국 사람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뇌의 성장 발달 과정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틀려버리면은 뇌 과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똑같아요. 미국 애든 아프리카 사는 애든 16개월 이전에 교육으로 건들다 보면은 오히려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무슨 36개월 전에 책 육아하면 좋다 막 이러는 거. 아니 그럴 거면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교육 선진국에 있는 걸 가져와야지 왜 그걸 미국 걸 가져오냐고요. 미국 사람들 IQ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6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30 몇이에요. 아니 미국 사람들 평균 IQ 30 몇이짜리 그 논문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 6이짜리에다 써먹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 위에 걸 써먹었는데 우리나라 바로 위에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IQ? 평균 IQ? 중국이에요. 그렇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 선진국인 폴란드나 이런 교육 선진국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가져와 버리면 우리나라 조기 교육 업체 다 망하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안 시키거든요. 책류가 안 시키고 문자 교육 안 시키고 그러니까는 범죄율이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평균 지능이 높든 낮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율이 적어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확 똑똑한 사람은 없었더라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 문화나 보수주의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현재 대학생 애들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다 놀고 있잖아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 대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앞으로 6살, 7살짜리 애들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12년 있어요. 12년이면은 정권이 최대 3번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대학교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앞으로 점점 애들이 없어지는데 대학교들도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학교에서도 돈만 주면 갈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뭐 스카이대나 그렇지 않겠지만은 과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과는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과는 돈 주고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서울대 나왔어. 근데 서울대 과를 물어보겠지 그때는. 돈 주고 들어가는 과도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입학제로 가는 거지. 일단 들어가는데 과락이 나오면은 졸업이 안 된다. 그런 제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시키고 또 나중에 수능이 만약에 중간에 다른 제도로 바뀌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는 유아기 애들을 벌써부터 대학을 보고 바라보는 거는 이거는 엄한 짓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알고. 그럼 그때 가가지고 데모할 거예요? 얘 유아기 때 대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데모할 거예요? 억울하다고? 아이를 키우면요 지금 나이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2년 후만 보세요. 2년 후에 뭘 할 건지 그걸 봐. 지금 초등학교 교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유아기 때 무슨 대학교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교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교재 본 적도 없고 근데 무슨 대학교 얘기를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성의 뇌를, 이 좌뇌를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36개월 전부터 강압적으로 이런 쓰기나 읽기 또 영유 이런 거 시키면서 애들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망가져요. 이걸 안 믿으셔도 상관없고 궁금하시면 이대로 키워보시고요. 어떻게 변하나를 보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도 버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좀 인격 장애 그런 스타일로 자랄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점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